안녕하세요. 풍사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9월 19일 일요일 관심 코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일단 종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코스모스를 좀 볼게요. 역시 시장이 대장주답게 탄력이 정말 좋네요. 시총이 그래도 10조가 가까이 되는,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10조가 넘겠죠. 이런 종목이 죽지도 않고 이렇게. 근데 항상 아쉬운 건 이렇게 대금이에요. 대금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돌파 매매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런 박스권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윗꼬리 이런 슈팅봉에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아직까진 코인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에서는 좀 이게 기준이 잡히는데, 코인에서는 어디서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눌림 매매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대금을 역대급 쏟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온 이런 종목이 여기 5선을 또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서 깨는 척 했다, 깨졌다. 여기가 첫 자리잖아요. 이 5선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 보세요. 돌파하면 이게 올라오면서, 여기 올라온 첫 자리잖아요. 여기가 올라오면서 한 번도 5선을 깨질 않았잖아요. 근거는 그거예요. 그냥 5선이 깨는 자리. 그 대금도 줄었어. 대금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매수 관점으로 좀 높은 구간이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좀 높은 구간입니다. 높은 구간인데, 이게 코인은 어느 정도가 일자 파동인지 그게 좀 감이 안 잡혀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주식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좀 연장 파동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게 조정으로 볼 수 없는 게, 이 저가를 깨질 않았기 때문에. 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 조정을 보질 않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얘가 저가에 한번 닿잖아요. 그럼 요걸 조정으로 봅니다. 요거를. 왜냐면 여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내려온 거죠. 이렇게. 그림 너무 못 그려 죄송한데, 이걸 내겠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 내려가는 척 했지만, 요거는 조정이라 볼 수 없는 게, 여기 저가를 안 깼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걸 연장 파동, 1차 파동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려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 저가를 살짝 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항상 기준봉의 기눌매라고 합니다. 요걸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얘가 전고점도 여기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간 척하고 다시 올라갔던 여기 전고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효한 관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효한 관점이에요. 여기 전고점, 여기 눌림목, 그리고 다시 그 자리 왔을 때 이게 진정한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2차 파동으로 갈 수 있는 지금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돌파가 또 나왔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올라갔던 이게 강한 종목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기준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준봉이 나온 봉에 위에서 대금이 더 터졌다. 위에서. 그러면 이게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도 위에 지켜줄 라인 지켜줬고, 휩소로 내려가는 척하고, 여기 또 라인을 지켜줬죠. 저가를 지켜줬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 봐서 이게 1차 파동이다. 지금 현재 2차 파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플랫폼 코인에 지금 아톰 코스모스가 사실상 에이다는 한번 지나갔고, 이 지금 상황에서의 대장주는 코스모스다. 처음에 이제 솔라나, 그리고 처음이랄까? 솔라나가 두 번째인가? 에이다와 솔라나가 엄청나게 강하게 가면서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플랫폼 코인 시장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지금 대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모스도 여기에 업피트에 있으니까 대장이라고 그랬지, 아발란체가 또 대장이에요. 해외에서는 또 아발란체가 엄청 잘 나갑니다. 아발란체가 이게 아발란체라는 종목인데, 차트를 너무 크게 봐서 그런지 종목명이 안 나오네요. 여기 AVAX 아발란체, 이 종목이 또 엄청 강해요. 지금 엄청 강한데, 이걸 보시면 지금 강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요런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요런데 요런 데를 염두에 두세요. 항상 이렇게 좀 저걸 해 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고점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항상 그 체크를 해 두시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저항을 한번 맞았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왔어. 또 올라오는 지점에서 요런 박스권에서 여기 윗꼬리가 맞았는데 여기를 돌파를 했네? 그럼 일단 저항을 맞더라도 요 레벨을 이제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요런 데서 일단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또 이 5일선이 깨진 자리가 있었죠. 하지만 5일선이 깨졌다고 해서 여기 전일 저점이 안 깨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게 레벨이 이렇게 올라왔던 상황에서 이렇게 항상 눌림목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다 저항도 맞았고, 지금 저항이 2번 이렇게 맞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강하게 뚫었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가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절호의 매수 타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절호의 매수 타점이 있었던 거죠. 여기가 조금만 전고점 찍어보면 요런데 절호의 매수 타점이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발렌체 자체가 일단 1차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2차 파동 진행되고 있고, 코스모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톰 코스모스가 업비트에 좀 있으니까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지만 정말 어제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모스도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강하게 지금 돌파한 이상 현재 2차 파동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바로 사실하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을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이런데 박스권 이런 데를 좀 기다려 보세요.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이런 데 돌파했으니까 이런 데가 제일 좋겠죠. 이런데 38점 뭐 여기 뭐 업비트로 보면은 한 45,000원, 46,000원 밑으로 45,700원, 45,800원 뭐 이 정도부터 이제 요 하단부까지 보고 매수를 하고, 이런 전고점까지 이런 데까지 보고 좀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얘가 장이 지금 또 눌림목이 발생될 거예요. 게다가 대금이 별로 안 섰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 같은 걸 많이 소화를 못했어요. 이게 코인이 좀 웃긴 게, 주식은 이렇게 며칠 동안 물리기만 해도 막 미수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게 기간이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손절 물량이 막 나옵니다. 근데 코인은 그 선물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거 슈팅봉 이런 게 선물 영향이죠. 아무래도 롱 청산시키고 숏 청산시키고 막 이런 식인데, 근데 이 대금이 없이 돌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래. 근데 코인은 잘 돌파하더라고요, 대금 없이. 어쨌든 코스모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니까 돌파 매매를 하셨으면 이미 했겠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5,800원 요 밑에 부분부터 이런 박스권 밑에 하단부까지 그 밴드를 잡고 한 2차, 3차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다시 한번 5일선이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이게 이격도가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으면 결국엔 좁혀지게 돼 있어요. 결국엔 어느 상황에선 좁혀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코인은 변동폭이 워낙 커가지고 그냥 쭉쭉쭉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어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관점이 그렇습니다. 눌림목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관찰할 때 저런 기준봉이 처음에 나왔다. 처음에 보세요. 이렇게까지 보면 이게 돌파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도 했고 대금도 여기만큼 쏟았으니까 이 윗꼬리를 잡아 먹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 전에 물론 여기 5일선 깨진 자리 여기를 보죠. 저는 먼저 이렇게 5일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깨졌잖아요. 이런 자리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얘도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가 나오고 깨졌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냥 삽니다. 또 깨졌으면 전이라도 좀 또 깨면 또 여기서 사요. 게다가 장기평선 근처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요런 데에서 아랫꼬리가 얼마든 생기든 상관없어요. 아랫꼬리는 크게 상관없고, 거기다가 아랫꼬리에다가 지금 더블 바텀 쌍바닥 패턴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랫꼬리 두 번. 이게 분봉상으로 보면 이게 쌍바닥이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이게 분봉상으로 보면 이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그래요. 거의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만들어지는 건, 물론 요거는
쇼 청산시킨 그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니 롱 청산시킨 가능성이 있어서 요런 모습보다는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겠죠. 코인은 워낙에 그런 청산 선물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돌파봉이 나오고, 강한 모습이다. 대금이 더 터졌잖아요, 위에서. 정말 이 모습이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얘기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 강한 종목을 판단할 때 이 기준봉이 만들어졌는데 1차 바닥권에서 그걸 돌파하는 게 나와. 그러면 물론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었지만 여기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박스권 하단부에서 깨질 때 매수하시면 돼요. 상단부에서. 상단부가 깨질 때 이럴 때 매수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대금이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그냥 기준을 잡고 요런 데 정고점 요런 데서 그냥 사시면 돼요. 요런 데서. 왜냐면 얘가 아직 바닥권에서 나온 첫 기준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이죠. 계속 이어가잖아요.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여기서 대금 더 터져. 위에서 또 더 터져. 그러면 계속 누군가 위에서 엄청나게 그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든 누구든 이런 기준봉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시세를 끌어올렸던 사람들이 평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단이. 대금을 이렇게 많이 쏟은, 그러니까 거래를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이상, 처음에는 여기서 모아왔던 물량이 평단이 막 이렇게 했다가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평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돈이 더 터졌기 때문에 평단이 계속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바뀜이 있었던, 어쨌든 매수했던 세력들이, 매수세들이 수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요 구간에서는 수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더 끌어올린다고요. 계속 끌어올리게 돼요. 계속 끌어올리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이유는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이 물량이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끌고 올라온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시 수익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털어냅니다. 이렇게. 왜 그 기준이 대부분의 개미들은 5일선이 깨지는 자리가 손절 자리다. 이렇게 배워요. 여전히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 코인은 그렇게 차트를 심도 있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깨지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손절이 나왔겠죠. 근데 물량이 별로 안 터졌잖아요. 그걸 다시 극복을 하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시장의 대장주로서 아주 정석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이 박스권 이제 하단, 이 정고점도 괜찮은데 너무 높아요, 이 구간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매수를 하면, 단기적인, 이건 단타입니다. 만약 이 손절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종목에서 5일선 깨지면 또 사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수익에 의해서는. 근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항상 비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비트가 결국 얘 같은 경우에 잘 봐셔야 되는 게, 어떤 분이 예전에 물어봤는데, 비트코인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에서 거래를 하는 게 어떠냐.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굉장히 좋은 관점. 비트코인보다 강한 종목에서 거래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 이런 음봉의 요거를 넘어서려면 이 대금이 붙어야 됩니다. 대금. 근데 지금 대금이 안 붙고 왔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 이따가 왁스 다룰 때 얘기하려고 했던 팁인데, 요거 음봉도 기준봉이 됩니다. 왜냐면 대금이 역대급 쏟았기 때문에. 요런 기준봉들이 나오면, 기준봉의 요거 하단, 중단, 상단.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주식 얘기로는 시가, 중심가, 종가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주식을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게 주식을 보면, 이게 잠깐만. 주식으로 그게 좀 편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주식이 일단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높은 구간이죠. 왜냐면 3000파동 이상 구간이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이.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파동이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된 3차 파동 이상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을 때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 유상증자 건으로 이렇게 개파락을 엄청 심하게 하고, 이게 지금 거의 하한가 가까이 맞은 거거든요. 전일의 종가 해서. 그러니까 라이트 코인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이건 라이트코인 가짜뉴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리플에서 제드 맥칼럽이 그 주기적으로 계속 던졌잖아요. 리플 물량을 계속 던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대주주의 물량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악재 맞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항상 이 시가와 이 시가, 중심가, 여기 이런 종가 요렇게 정도를 체크를 합니다. 항상 체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고 다시 중심가에서 저항 맞고 이렇게 쭉 죽었잖아요. 그리고 시가를 이탈을 했었고, 이탈하는 자리에서 그 반등을 줬어요. 왜냐면 기술적 반등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대금도 이렇게 나왔고, 이 종목은 정말 쓰레기 같은 게,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종목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양봉을 뜨더라도 윗골이 달면서 이 중심가에 저항을 맞았죠. 요런 거예요. 요런 개념입니다. 요런 개념이 코인에서도 통해요. 기준봉의 개념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금 차트 전문가들은 지금 이게 저항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좋지 않다, 장기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조정은 크게까지는 몰라도 올 것이다,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주식에서 제 기준에 봤을 때도 이런 걸 지금 못 넘는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저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금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쓰고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도 수익이 나죠. 그 원리를 간단해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강한 종목에서 하는 게 좋은 게, 이럴 때는 만약 시장이 좀 거꾸라지잖아요. 그럼 매수세가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강한 종목에 돈이 몰립니다. 시장의 돈이 다른 건 다 죽어나고 강한 종목에 몰려요. 강한 종목이 비트는 죽는데 얘는 버티네? 하면 얘가 더 간다니까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이 하락세일 때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수 같은 얘기잖아요. 주식에서 지수 같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은 거잖아요. 그 전체 지수가 떨어지는데 개별 종목만 올라가. 그러면 시장의 매수세들이 강한 종목에 붙어요. 그만큼 재료도 있다는 거고, 코스모스 아톰이 지금 재료가 좀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 재료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현재 시점에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완벽하게 파해가 안 돼가지고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폴카닷이 2등주 느낌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어제 제가 한참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테조스가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 5일선을 극복을 못 하잖아요. 이게 좋은 종목이려면 깨자마자 이렇게 반등하는 이 봉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걸리잖아요,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또 솔라나를 봐야 되는데, 솔라나 대신 세럼을 볼게요. 보세요. 세럼은 결국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물량을 좀 아껴두고 조금 더 시세가 나오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로 어제 하루 종일 거래를 했는데, 테조스로도 했고요. 그럼 결국 솔라나도 지금 5일선, 결국에는 세럼은 솔라나를 따라가요. 똑같잖아요. 제가 약간 오차 범위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지지하고 반등하는 지금 상황이죠. 이게 꽤 봉이 작지 않아요. 11%짜리예요. 코스모스급은 아니지, 워낙 높이 올라왔으니까. 이 저점 대비 거의 몇백 프로입니까? 이거 200% 아니지, 2만 프로 올라, 2만 프로, 200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저점에서는 10배죠. 여기가 20달러니까. 여기 20달러고 여기서부터는 10배로 올라왔긴 했는데, 그것도 거의 한 달 반 만에, 여기서부터 한 달 반이에요. 7월 줄라이 20일이니까 7월 20일이잖아요. 이쯤이. 그럼 지금 9월 중순이니까 두 달 만에 여기까지, 아니 한 달 반 만에 올라온 거 맞죠, 여기까지. 이거 미친 종목이죠, 이게. 시장의 총 대장주였고, 얘가 이렇게 그만큼 반등 주니까 다른 애들도 다 따라가고, 그 해외에 있는 렌이라는 종목, 뭐 이런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그 업비트만 보지 마시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인마켓캣 이런 데 보셔가지고 다른 것도 몰라도 여기 세븐데이를 좀 찍어보세요. 그럼 지금 코스모스가 1위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른. 시장에 얘가 진짜 중심주구나, 대장주구나.
제가 계속 대장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의 후발주입니다. 솔라나의 후발주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나 진영이 워낙 핫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그런 거예요. 커브다우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발란체가 있죠. 결국 아발란체. 이 전주 호라이즌은 얘가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오스가 안 좋다 했지만 얘도 결국 플랫폼 코인이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얘가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 얘가 바닥을 기고 있었으니까 마치 같이 올라가는 거고 막.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 돼요. 위주로 보시고, 헤드라이시도 여기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이라는 걸 저도 판단하고, 어제 헤드라이시도 얘도 괜찮은 종목이구나 하고 어제 좀 종목에 결국 약간 다뤘던 내용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강한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한 종목 볼 때 기준이 올라갈 때는 매수를 못 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못 하고 처음 깨지는 자리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 깼을 때 이런 자리는 애매하죠. 이제 첫 깼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일선이 이렇게 따라하기 때문에 깨진 거지, 그 전에는 이 5일선이 여기였어요. 여기. 그러니까 얘가 깼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지지받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깬 건 여기서 확실히 깬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접근을 했겠죠. 그러면 얘가 뭐 종목이 이렇게 세럼이 강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반등은 못 주고 여기서 시세 좀 주고 이게 한 3-4% 돼요. 또 죽었는데 전일의 저점을 깼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를 깨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살 수 있는 거죠. 제 관점에서 여기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헌트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헌트 얘는 진짜 괜찮죠. 얘는 계속 반등을 줄 때 시원시원하게 주잖아요. 깨는 자리에서 깨는 자리, 여기서 매수를 했더니 여기서는 안 줬어요. 그래서 물렸죠. 그 다음에 바로 2차 매수를 했더니 강하게 주고, 이게 봉이 작지 않아요. 이게 거의 19% 20%입니다. 그 다음날도 또 강하게 주고, 그렇게 또 조정받고 전일의 저점 깨면서 5일선을 또 깼더니, 이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 봉이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2.4% 거의 3%밖에 안 되네. 여기서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좀 큼직하게 보였는데, 그러고 얘가 5일선을 좀 돌파했잖아요. 이러면서 윗골을 계속 만들고 있고, 이 윗골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컨트 같은 경우에 이제 파동이 엄청나게 진행된 파동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가 너무 커서 그렇지. 이 매물대를 지금 흡수하고 있는 느낌인데, 왜냐하면은 이 윗꼬리가 계속 나오면 갈 듯 말 듯 하면서 그 개미들의 물량을 지겹게 만들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코인은 그 조급함이 더 심하잖아요. 코인러들이 정말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버도 잘하지만, 인내심도 좋지만, 반대로 단기 매매 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급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트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갈 수도 있고, 이대로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항상 깨졌다가 갈 수도 있고, 왜냐면 21세는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헌트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폴리메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폴리메스는 오늘은 별로 시세 안 나왔나요? 폴리메스가 좀 밑에 있네요. 있니? 폴리메스는 살짝 죽어 있네요. 죽은 게 아니지. 돌파하고 지금 눌려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째 돌파니까 요런 거는 5일선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사도 돼요. 폴리메스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21선도 지금 따라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는 매수세에 가담할 수 있다. 폴리메스 같은 이런 데부터는 매수세에 가담할 수 있다. 살짝 깨는 걸 지켜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모습입니다. 폴리메스 같은 경우도 재료도 있고 좋더라고요. 헌트도 재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는 종목들이고, 자, 그렇게 강한 종목들을 다뤄봤고, 테조스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전일의 저점을 또 이런 저점을 또 깨면 음봉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강한 종목이 시장의 영향을 덜 받고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코스모스, 폴카닷. 근데 가급적이면 코스모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제일 강한 종목, 혹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가 고점에서 엄청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 하고 매수세가 엄청 들어온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럼도 솔라나를 따라갈 거니까 뭐 세럼을 하셔도 되고, 네, 해외거래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세럼 하세요. 코스모스.
아크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양봉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5일선을 더 깨고 반등 줬으면은 좀 샀겠죠. 뭐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전일에 저가가 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고, 이제 음봉 매매를 잠깐 보면 F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 이게 조정이 깊네요. 근데 여기서 손절할 자리도 아니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금이 안 터졌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여기 올라왔을 때 대금보다 이게 덜 터져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돌파도 결국에는 못하는 형국이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대신 우상향 추세가 안 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게 5일선을 근처에서,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물렸다 하면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물타기 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은 요 5일선이 깨지는 뭐 요런 자리들 930원 뭐 요런 자리에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얘가 아마 제 생각엔 요 기준봉이 중심선 970원 60원 요 사이에서 한번 반등세를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깨지는 걸 보고 깨지는 척을 하는지 아니면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그런 걸 보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엘프가 현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쉬어가는 게 있는데 얘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재료는 꼭 알아보세요. 제가 뭐 저보고 재료 얘기하라 하지 말고 알아보세요. 재료가 있어요. 있는데 저 설명을 좀 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을. 엘프가 일단 바이낸스 상장 이슈도 있고, 또 뭐 있더라. 아까 어떤 유튜브나 자료에서 찾아봤는데 좀 까먹었네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엘프는 걱정할 게 없다. 아직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뭐 아이오타 이런 건 제 관점에서 뭐 괜찮네. 요거 이제 한번 음봉 하나 더 나오면 매수세 가담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요거 지금 엘프의 모습이 이런 게 비슷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중심점을 지지하고 한번 반등을 크게 줬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이게 강하게 저항을 받아서 이게 깨졌죠. 강하게 깨졌죠. 물론 대금이 안 터졌네. 그래서 대금이 안 터져도 상관없어요. 이게 보수이 그 비트코인 따라서 또 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대금이 안 터졌잖아요. 그럼 요런 데서 깨졌으니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 중심선 정도에서, 아니 5일선 저항, 중심선 저항, 5일선 저항, 요런 데서 매도를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중심선에서 또 저항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깨고 올라왔어요. 좋은 모습이죠. 그럼 바로 깨지는 척을 했죠. 요런 거는 매수에 좀 가담할 수 있다. 아이오타도 괜찮네요. 자리가 낮아서 괜찮습니다. 종목이 좋은 거는 모르겠고 자리가 낮아요. 그래서 자리가 낮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물려도 이런 자리는 물린 게 아니다. 시장이 결국에 어떻게 될지, 이게 대하락장이 오와서 죽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 세력들이 돈을 여기서 들어갔던 이런 게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돈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 빼기 위해서는 뭐 종목에 막 재료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차트하고 같이 보시면서 세력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런 차트의 모습을 내서 어떻게 수익을 거두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아직 세력이 돈이 못 빠져나갔다. 근거는 항상 그거예요. 여기에 들어왔던 돈들이 못 빠져나갔다. 그럼 그 돈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항상 어떤 그 좋은 시세에 주는 모습을 만듭니다. 이런 모습을 만들든 뭐 이런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이걸 잠깐 못 봤어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이 깨는 자리에서부터 제 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다. 자,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골렘도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이죠. 이것도 깨는 자리만 기다리시면 돼요. 폴리메스도 한번 깨졌으면 좋겠고, 근데 폴리메스는 제 생각엔 2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렴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22선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윗꼬리 봉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폴리메스, 헌트는 폴리메스와 비슷한 게 헌트인데 헌트가 더 강하지 않나. 헌트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 오늘 사야 될 종목이 일단 없어요. 이게 조정을 좀 이쁘게 받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 하나 있네. 크립토 다크체인 요거 매수할 수 있겠네요. 근데 수익이 엄청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5일선 저항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 거기다 대금 여기서 제일 많이 터졌네. 어제 제일 많이 터졌네. 윗꼬리봉 제일 많이 터졌네.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터지면서 대금이 많이 터졌으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돌파가 실패했고,
그래서 요거는 음봉매매로 단기적으로 챙길 수 있다. 크로스다 금체인. 그래서 좋은 종목 아니니까 크게 길게 가져갈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고,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닥을 많이 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고, 뭐 딱히 없어요 일단. 그리고 왁스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도 약간 F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F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 왁스를 보고 얘가 중심 매매가 되는구나. 얘네들도 이 기준봉 윗꼬리는 제외할게요. 왜냐면 윗꼬리는 보니까 약간 오버슈팅 부분이 있어서 종가 기준을 생각하면은 요런 데가 중심선이잖아요. 요런 데를 이렇게 한번 지지받고 반등 주고 그런 자리를 이제 깨지면서 다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요런 모습이 좋아서 왁스 같은 경우에는 비록 5일선이 안 깨졌지만 매수 접근할 수 있다. 요런 자리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 밴드를 요 정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매수에 가담을 하면, 왁스 같은 경우 NFT 토큰이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 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왁스. 제가 좋아하는 엑시 인피니티 어딨나요? 엑시 인피니티까지만 볼게요. 엑시 NFT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엑시도 뭔가 좀 재료가 또 있고 해서 무섭죠 이게. 수렴 진짜 삼각 수렴을 지금 끝까지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런 거 60선까지 때문에 따라오고 있고,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하고. 물론 여기서 들어가면 홀짝. 이 도찌가 계속 나오면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른다. 나오고 나서 내가 그랬지 했지, 내가 올라간다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걸르셔야 돼요. 이런 차트를 보고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차트를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못 보는 사람들. 이 도찌봉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재료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 거다. 근데 주식에서는 재료가 만약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해요. 보통은 하락합니다. 근데 코인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뜬금포 시장에서 아직 시세가 지금 나오질 못했잖아요. 여기서 재료가 터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죽어요. 종목이 죽는데, 아직 재료가 엑시 인피니티가 무슨 업데이트 얘기가 있어서 게임 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직까지 엑시가 또 NFT 토큰에서 오픈시와 함께 굉장히 활발하게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장주긴 한데 지금 자리가 엄청 높잖아요.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저점에서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11만까지 올랐으면 50배가 올라왔죠. 50배 맞나요? 이거 뭘까? 3,600원에서 30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3000% 이상 올라온 자리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죠. 언제 이렇게 진짜 떡락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을 이렇게 수렴을 좀 돌파를 하면은 이렇게 했다가 리테스트 한번 하고 우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를 또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좀 여러 가지 두고 그러게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 당장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관찰을 하시라 이거죠. 좋은 차트가 좀 심상치 않다 정도?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원래 애매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크립토 자커 체인을 단타로 음봉 매매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런데 아래 꼬리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정말 짧게 챙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얘가 시세를 밑에서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 아래 꼬리에서 내가 아래 꼬리에서 잡을 사람인데 이렇게 이 분봉으로 볼게요. 같은 경우엔 1시간 정도로 보죠. 1시간 정도 보는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여기잖아요.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저점을 여기를 아침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얘가 요렇게 졌다가 저항 맞고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후자는 사면 안 돼요. 전자는 사도 되고, 전자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건 사도 되고, 바로 내려오면 사도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이런 건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봉 매매는 그냥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종가에 사서 올라가든, 아까 내려가든,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고요. 음봉 매매는 그냥 여기서 사요. 사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올 것이다. 그리고,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거, 이 정도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음봉 매매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고, 난 아래골 보수적인 매매자의 아래골 잡고 싶다. 그러면 1번 시나리오에서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디테일까지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왜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벌써 35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 자, 앞으로 크립토닷컴 체인, 그리고 개인적으로 왁스가 조금 접근해볼만 하고요. 왁스가 괜찮아 보입니다. 지지를 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왁스가 괜찮아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엘프를 좀 지켜보면서 매매할 수 있고, 강한 종목들에서 난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좀 부담감은 있지만 코스모스, 세럼보다는 솔라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 어제 솔라나로 수익률이 그 시드 대비 80% 올라왔습니다. 80%. 7배를 때렸더니 솔라나가 어제 11% 올랐잖아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시드 전액은 때린 거 아니거든요. 절반 때렸는데 이 반등은 시원하게 준다. 따라 붙자. 추격 매수 하자. 그래서 추격 매수하고 사고 팔고 했더니 300달러에서 시작했는데 586달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30달러에 시작했는데 거기 테조스도 같이 샀고, 테조스도 시세가 잘 나왔죠. 그래서 헌트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폴리메스 그렇게 좀 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매매 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